자, 이번 시간에는 식용작물학 모의고사 문제풀이 1회차 해보겠습니다. 1번 쌀의 품질 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쌀에 이제 그 완전미, 불완전미가 있는데 불완전미 종류가 이제 규제들에 여러 개 나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신백미, 봉백미, 이제 배백미, 그다음에 유백미, 뭐 쇠미, 설미 뭐 이런 종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그 보기 지문들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식민은 유전적 특성이다. 당연히 이제 식민은 유전적 특성 있고 품종의 특성이 많이 관여된 그런 이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완전미는 유전적 특성이면서 유전적 특성, 품종 특성이면서 이제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 그런 품질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백미는 인디카 품종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복백미는 이제 인디카 품종에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품종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복백미는 이쪽 복부 쪽이죠. 복부 쪽이 하얀색을 띠는 그런 이제 쌀알을 이제 복백미라고 하는데, 복백미는 이제 인디카 품종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재 지문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눈여겨보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좀 잘 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기 지문을 만들었고요. 복백미는 사실은 뭐 그 완전미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쌀알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백미는 이쪽이 이제 신부 쪽이 쌀알이 이제 불투명한 색을 띠는 거고, 여기 이제 배백미는 이제 이쪽 뒤쪽, 이쪽이 이제 배부 쪽이니까요. 배부 쪽이 이제 불투명한 색을 띠는 쌀알을 이제 배백미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이 신백미 쪽은 신부 쪽이 이제 불투명한 쌀알, 색을 띠는 쌀알은 이제 보통 이제 전분 축적이 불충실했던 그런 세포층에 이제 건조 후 광이 비쳤을 때 이제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불투명한 색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신백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양조용으로 적합한 그런 이제 불완전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복백미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디카 품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좀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우리나라 재래 품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재배되는 품종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니까 좀 차이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번 대부분 재래 품종은 이제 올익음성 또는 조숙성이라고도 하죠. 올익음성이고 이제 키가 크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생종 형태가 좀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가 커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복에 좀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번 포기당 이삭수는 많고 이삭당 이삭꽃수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래 품종은 지금 현재 재배되는 품종들은 이제 그 통일벼 시대 이후로는 이제 다수학 품종으로서 분홀수가 좀 많은 그런 형태들이 이제 수량성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재래 품종은 이제 포기당 이삭수는 적고 이삭당 이삭꽃 그러니까 영화수는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벼 아래수가 적게 달리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재배되는 품종은 그렇고 이제 그 재래종은 포기당 이삭수는 적고 이삭당 영화수는 많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분홀수는 적은 편이고 그 이삭에 달리는 영화수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재래종은. 3번 대립종이 적고 벽시에 까락이 있다. 벽시에 까락이 있는 것들은 이제 누차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알고요. 지금 그러니까 재래종 중에는 이제 까락이 있는 것들이 많고 현재 재배되는 품종 중에는 대부분들이 이제 까락이 없는 품종들이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쌀알의 크기는 이제 대립종들이 재래종은 이제 적은 편이었는데 대부분 요즘 현재 재배되는 것들은 이제 뭐 대립 품종들이 많죠. 4번 저온 발화성과 가뭄 견딜성은 강하나 도일병엔 약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육묘 재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때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온 발화성이라든지 가뭄 견디성 등의 이제 강한 품종이었어야 됐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쭉 있었던 이제 도열병에는 약한 품종이고, 그 통일벼가 이제 뭐 품종 개발이 되면서 통일벼 품종에서는 이제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강한 특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품종들이 이제 그 뒤에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 벽지를 직접 논에 뿌리는 직파재배의 가장 큰 장점. 직파재배라는 것은 육묘를 하지 않고 이제 직접 뭐 포장에 논에 벽지를 이제 뿌리는 그런 재배 형태가 이제 직파재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일단은 육묘라든지 모내기 또는 이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내기하고 육묘가 생략되기 때문에 무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고, 육묘상자라든지 이제 기계를 사용한 이양 등이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이라든지 기자재,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자재 등이 이제 절약되는 이런 기술이 이제 직파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략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재배 기술이 이제 직파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략재배라는 것은 이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자재 절감을 위한 그런 이제 재배 기술이기 때문에 생략재배에 가장 필요한 유망한 기술이 이제 직파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직파재배 이제 특징은 뭐 임무가 어렵고 도복하기 쉽고 잡지 과정이 많아서 아직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용화되고 있지 않은 그런 재배 방법이 이제 직파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3번 문제는 이제 직파재배의 가장 큰 장점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뭐 증수라든지 공수쌀 생산이라든지 뭐 물갈이라든지 병해충 방제가 좀 어려운 편이죠. 아무래도 이제 잡초라든지 발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양재배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생략재배에 가장 필요한 그런 재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2번이고요. 4번. 쌀의 일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쌀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은 밀보다 높죠. 보통 쌀의 이제 소화 흡수율이 99.7%, 밀이 한 96%,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95%, 쌀이 이제 거의 99.7%로 이제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그런 곡숙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지방은 이제 호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쌀기름은 반건성류에 속하는 그런 지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방 성분은 주로 호분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3번. 쌀개나 쌀로는 백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다. 4번.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밀보다 높고 높다. 뭐 그냥 아무튼 그 가로 지문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밀보다는 성장기 어린이기 좋은 리신 함량이 2배 정도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밀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맥주 원료가 되는 맥주 보리의 이삭은 어떤 형태인가? 맥주맥의 이제 품종은 주로 이제 두 줄 보리들이 사용이 되고, 품종으로는 이제 골든 멜론이라든지 향맥, 사천, 두산, 진광 등과 같은 품종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맥의 이제 이삭은 두 줄 보리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6번. 출수기 이후 질소와 카리질 비료가 결핍될 때 사질답 또는 노후화답, 추락답 등의 발생이 증가하며 야간 기온이 높고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 많아져서 일조 시간이 부족하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에, 대표적으로 이제 답은 이제 뭐 가시무늬병이고요. 한문명으로 이제 호마 엽꽃병. 그래서 이제 입에 가시 같은 이제 반점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표징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곰팡이병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2000년대 이전, 1988년 이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병이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이후 이제 비교적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병에 속하고요.
주로 이제 병에 걸린 집이라든지 벽시에서 이제 병원균이 이제 균사 또는 이제 포자 형태로 월동을 해서 그 해 이제 1차 전염원이 되고요. 주로 이제 2차 전염은 이제 분생 포자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곰팡이의 세균 온도가 이제 보통 최적 온도가 25 내지 30도씨 정도이니까 이고 이제 병든 조직에서 주로 균사 상태로 이제 3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지가 필요한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출수기 이후 이제 지수라든지 카리질 비료가 결핍될 때, 그다음에 이제 사질답이라든지 노후답, 수락답 등에서 이제 발생이 많은 그런 병이다. 많이 나왔던 질문이니까 벼 병에서는 좀 중요한 병이고요. 답은 2번이고요. 일단 뭐 방제 방법은 이제 종자 전염성 병이니까 깨시무늬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이런 것들이 이제 종자 전염하는 병이니까 방제 방법, 뭐 종자 소독하는 것 등이 이제 방제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량 요소들이 이제 부족했을 때, 결핍됐을 때 많이 나타나는 병이니까 특히 이제 칼이라든지 규산질 비료, 그다음에 철이라든지 망간, 칼슘과 같은 이제 미량 요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비료를 여러 번 나눠서 이제 분시하는 게 좋겠고요. 세력질답은 이제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두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이제 분시하는 게 좋은 이제 시비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객토라든지 유기물 시용 등과 같은 것들을 해서 지력을 배양한다든지 발생 시에 뭐 적합한 이제 약질을 살포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7번. 논 재배 관리 시에 이끼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 이 문제도 뭐 출제 비중이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고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출제된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논물 중에 이제 질산태 질소와 이제 인산 성분이 과다할 때 주로 이제 인이 주로 과다할 때 주로 논에 유입돼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식물 형태가 이제 이끼죠. 이끼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비료, 질소질 비료 형태로는 이제 뭐 아몬 형태나 질산태 형태가 있는데 주로 산화 상태인 질산태 형태의 이제 비료들이 주로 이끼 발생에 이끼 발생을 많게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는 22 내지 30도씨 정도로 높을 때 주로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토양산도는 산성일 때 이렇게 되는 pH 4 내지 5 정도면은 이제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끼는 주로 이제 알칼리성 토양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pH 8 내지 9 정도, 그 정도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 알칼리성 토양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 이렇게 치면 좋겠고요. 주로 표층 시비할 때 비료를 이제 표층 시비할 때 주로 발생이 많은 그런 이제 잡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끼. 온도는 높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이 과다할 때는 뭐 아실 텐데 질산태 비료, 그 다음에 토양 산도는 알칼리성일 때, 주로 표층 시비할 때, 심층 시비보다는 표층 시비할 때 발생이 많은 병이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8번. 감광상이 높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광성이 예민한, 감광성이 높은 품종을 저유도 지방에서 재배할 경우 출수 반응. 그러니까 강화성이 높은 품종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단일 조건에 의해서 출수 개화가 촉진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품종을 이제 감광상이라고 감광성 품종이라고 하죠. 감광상이 높은 품종, 감광성이 높은 품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도 지방은 특성이 이제 서리가 일찍 오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짧고 일장 환경은 기상 환경은 이제 저온, 그다음에 장일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뭐 서리가 일찍 온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생육기간이 짧다는 얘기고요. 생태 환경은 저온 장일 환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광성이 높은, 그리고 단일 환경이 주로 이제 출수 개화 촉진되는 그런 품종을 저희도 지방, 생육기간이 짧은 지역에 이제 재배할 경우 출수 반응. 일반적으로 출수가 현저히 지연되고 수량이 적다. 요 이제 출수가 지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강광성 품종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 기본 영양 생장성 품종들이 보통 이제 그 온대 지방에 재배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아무튼 뭐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이제 수량이 적어지는 건 맞는데 1번은 이제 해당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출수가 현저히 촉진되고 수량이 적다. 출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출수가 알맞게 인장되어 수량이 증대된다. 그런데 이제 강광성 품종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고위도 지방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온대에 감을 해서 이제 가몬성 품종이 이제 주로 많이 재배되는데, 얘들은 이제 단일 환경에 이제 그 주로 감응을 해야 되니까 출수가 현저히 지연되고 이제 수량이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답은 1번이고요. 출수가 현저히 촉진되고 수량이 적다 그랬는데, 늦게까지, 그러니까 고온에 일찍 감응해서 빨리 출수 개화되는 그런 이제 감온성 품종이 적합할 텐데, 강황성 품종이 이제 저희도 지방에 재배되면 단일 환경에 이제 감응해야 되는데, 단일 환경이 처하지 않는 늦게까지 그 출수가 지연되면서 수량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콩의 생리 생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자 후 발육 과정에서 배유 부분이 퇴화되고 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배유 종자라고 한다. 자, 콩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두과 작물들은 이제 무배유 종자에 속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벽화 작물들은 이제 배유 종자에 속하고요. 그래서 종자 발육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배유 부분은 퇴화돼서 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콩과 작물들은 두과 작물들은 이제 무배유 종자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죠. 품종에 따라서 꼬투리당 평균 종자수 차이가 나는 것은 수정된 배주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주가 미씨죠. 우리말로 하면 미씨가 이제 수정을 해서 종자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배주 숫자에 따라서 수정돼서 종자로 발달하는 수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배주 수에 따라서 종자의 수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성숙기에 이제 고온에 처할 경우 종자의 지방 함량은 감소하나 단백질 함량은 증가한다. 3번 지문에 대한 내용은 뭐 중요한 지문으로 좀 우리가 많이 다뤄왔던 문제니까 뭐 철저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기의 고온은 결실기 또는 성숙기 고온은 이제 결합률을 떨어뜨리고 지방 함량은 증가하나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제 종실 비대가 충실하지 못한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방 함량은 증가하나 이제 단백질 함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겠네요. 고온에 처할 경우 반대로 이제 저온에 처할 경우는 이제 단백질 함량이 이제 감소하고 지방 함량이 증가한 단백질 함량이 지방 함량이 감소하고 이제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는 이게 저온일 때의 환경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종자 크기가 최대에 도달하는 시기를 생리적 성숙기라고 하는데 보통 생리적 성숙기는 기호로는 이제 R6로 표시하죠. 자,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은 3번이고요. 보통 이제 뭐 아무튼 냉해를 입었을 때 뭐 좀 참고를 알아두시는데 콩의 생리 생태는 이제 보통 저온 일조 부족 다오에 의한 영양 생장 그다음에 이제 총조수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 중에서 이제 총정수가 가장 그 감소가 큰 그런 이제 특성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입중, 그다음에 고투리 수 등 순서로 감소가 크다. 냉해에 의해서 좀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0번 미료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도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이 낮아지면 단백질 함량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양 수분이 낮을 때 이번 지문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단백질 함량은 증가된다. 건조할 때 단백질 함량은 증가된다. 그다음에 결정 입자가 없는 연질밀은 정질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랬는데 결정 입자가 없는 연질밀은 정질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좀 적은 편이죠. 높은 게 아니고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밀 종시류 단백질 중에서 글루텐이 보통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밀에는 이제 한 6 내지 20% 정도 이제 단백질 함유되어 있는데 이중 단백질 중에 이제 부질이 글루텐 함량이 한 80% 정도.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질밀은 보통 이제 부질 함량이 적고 이제 신전성이 다소 강한 것은 적은 것 중에 이제 신전성이 다소 강한 것은 가락국수용, 그다음에 신전성이 약한 것은 뭐 비스켓이나 튀김용 등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맹류 포장 재배 시 종실을 수확하는 예치 적기. 주로 이제 황숙기 때 맹류는 보통 벼도 마찬가지고 주로 황숙기 때가 수확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출수 후 한 35일에서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밀은 40일에서 한 45일 정도, 한 4월 정도 이제 밀이 좀 늦죠. 이유는 이제 뭐 출수기가 좀 늦어지죠. 보통 보리에 비해서 한 4월 정도 늦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실 수확하는 작물들은 이제 수확 적기는 황숙기라고 보면 이제 무리가 없고요. 뭐 맹류는 다 수확 후 한 35일에서 40, 보리가 한 35일에서 40일, 이제 밀이 40일에서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번 보리의 유수 분화 단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제 발달 순서. 이제 보리의 유수 분화는 일반적으로 그 유수 시원체가 이제 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가 이제 분화되고 포에서 이제 소수, 그러니까 이삭이 될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되고 이삭에서 이제 영화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알이 달리는 영화들이 이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유수 시원체 분화기, 그다음 포 분화기, 소수 분화기, 영화 분화기. 그 뒤에 이제 소수 분화, 영화 분화는 일반적으로 알 텐데 그 앞쪽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시원체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 시원체, 그다음에 이제 포, 네, 이런 것들 내용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이제 2번이고요. 유수 시원체, 포, 그다음에 소수, 영화 순으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3번 다음 잡곡 중에서 파종 적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늦은 것은 옥수수는 보통 하우스 재배에서는 한 2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노지 직파 재배 시에는 이제 4월 상중순, 그다음에 가을 재배 시에는 한 7월 하순 정도에 이제 파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수 같은 경우는 4월 하순에서 이제 5월 중순, 그다음에 이제 맥후작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전작물이 있을 때에는 보통 6월 중하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 적기가 이제 7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 8월 상순까지 일반적으로 잡곡 중 이제 그 파종 적기가 가장 늦은 그런 이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8월 상순까지니까. 뭐 옥수수는 이제 뭐 그 가을 재배할 때도 7월 하순 정도는 이제 파종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메밀 같은 경우 다시 얘기하면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7월 중하순, 남부지방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메밀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서는 한 7월 중하순, 남부지방은 이제 7월 하순에서 이제 8월 상순 정도까지가 이제 파종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파종 적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늦은 것은 이제 메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는 이제 뭐 봄조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상순, 그다음에 이제 가을조, 그루조 같은 경우는 6월 중하순 정도니까 아무튼 뭐 그루조를 파종하는 것도 메밀보다는 좀 이르죠. 6월 중하순 정도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 같은 경우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일항을 세워서 파종하거나 이제 평평하게 파종을 하고 보통 장마가 오기 전에 이제 북주기를 해서 물을 빠질 수 있는 이제 고를 만들어서 이제 재배하는 게 효과적인 재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아무래도 이제 가을 재배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하순, 그다음에 수수 같은 경우는 6월 중하순 매쿠작으로 파종할 때도, 봄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루조 같은 경우도 6월 중하순 정도로 이제 파종을 하니까 메밀 최소 이제 8월 상순까지 정도 파종이 가능한 그런 메밀이 파종 적기가 가장 늦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14번 콩의 근류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류균은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 공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 관련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근류균은 호기성 세균으로 집히면 가까이에 많이 분포한다. 주로 이제 그 세균 종류들, 뿌리혹을 형성하는 세균들은 주로 호기성 세균이고요. 주로 이제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히면 가까이 주로 분포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근류균의 최적 활성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식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물들의 이제 일반적인 그 생육 조건은 한 25에서 30조 정도면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양 pH는 주로 중성 부분, 산성이나 알칼리성보다는 중성 부분에 이제 토양에서 활성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pH 6.45에서 7.21 정도 범위.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하면 근류균의 활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근류균들은 이제 질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그 질소 고정을 해서 이제 식물에게 공급하는데 많으면 뭐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가 이제 토양 내에 많이 이제 있으면 또는 시비를 하면 근육으로 활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4번 근육은 공중질소를 질산대 질소로 고정한다 그랬는데 뭐 누차 얘기했지만 근육은이 이제 질소를 고정해서 주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태 형태로 고정을 해서 암모니아로 고정을 해서 이제 암모니아태로 그 변경한 다음에 식물체에 공급하는 형태는 이제 암모니아태다. NH4 플러스 형태로 이제 고정을 해서 식물에 공급한다. 이렇게 질산태가 아니고 암모늄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근류균이 이제 여러 가지 질소 고정이라든지 생육이 왕성한 조건으로는 뭐 온도, 뭐 그다음에 이제 산도, 그다음에 토양 수분은 좀 넉넉해야 되고요. 통기는 잘 돼야 되고 호기성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산염, 이게 질소가 분해돼서 이제 질산염 형태로 존재하는 게 적은 곳. 이제 비료는 이제 칼이라든지 칼슘, 이제 부식 등이 이제 풍부한 그런 토양이 질소 고정이 왕성하다.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죠. 아무튼 뭐 질산태가 아니고 아모늄태 형태로 이제 고정을 해서 식물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고구마하고 육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육묘시 이제 묘상은 바람이 잘 통하고 차광이 잘 되며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1번부터 먼저 틀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1번 지문은 우리가 교재할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또 주위에서 또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던 내용이죠. 일단은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 차광이 잘 되면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교재 나온 내용은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가 아니고 이제 바람이 막힌 곳이죠. 바람이 막히고 왜냐면 이제 그 이식 후 바람이 많으면 이제 증산이 너무 많아서 생육이 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람이 막히고 차광이 잘 되며 햇빛은 잘 들어야 되죠. 침수 우려가 없는 곳 등에 설치하는 게 이제 좋은 묘상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양열 온상육묘법에서 이제 발열 지속 재료는 낙엽, 주로 발열을 내는 주재료는 볏짚, 건초 등이 이제 발열 주재료죠. 발열 지속 재료는 낙엽. 그다음에 이제 발열 촉진 재료로는 이제 겨라든지 닭똥, 밀동, 목화씨, 인분유라든지 황산암모늄, 요소, 석회 등과 같은 것이 이제 발열 촉진 재료고요. 그래서 발열 재료는 발열 주재료, 발열 촉진 재료, 발열 지속 재료 이렇게 썼죠. 나눠서 좀 구분하셔야 되고 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3번 싹 트는 데는 30 내지 33도, 자랄 때는 25 내지 23도 내지 25도. 여기 3번 관련 이제 지문들도 자랄 때하고 싹 트는 때하고 여기 이제 바꿔서 많이 출제가 됐었죠. 지문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싹 트는 데는 30 내지 33도 좀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자랄 때는 23에서 25도. 그다음에 4번 묘상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야지 이제 일사를 고르게 받을 수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묘상은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만들어야지 일사를 고르게 받고 일반적으로 구덩이 지표는 한 40cm 정도. 상토 높이는 뭐 25 내지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묘상을 구축해서 육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5번은 답은 1번이고요. 자, 16번 호밀의 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호밀의 임성, 호밀 문제 중에서 이제 그 호밀 임성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단연 출제 비중이 높죠.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1번 자가수분을 시키면 화분이 암술머리에서 발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자가불합성에 의해서 주로 이제 자가불합성 기작에 의해서 타가 수정을 하는 그런 작물에 속하죠. 그다음에 2번 자가불임성의 유전은 우성이며 개체간 유전적 변이는 이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가불임성 유전은 우성인 경향은 맞죠. 개체간 변이가 이제 인정이 되고요. 옳은 것이네요. 1번 지문 다시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가수분을 시키면 이제 화분이 암술머리에서 이제 보통 발화는 하지만 화분간이 난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자가불합성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뭐 암술머리에 이제 수분이 돼도 발화공을 통해서 발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발화가 됐는데 이제 암술머리를 침투하지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화분간이 중간에 이제 신장이 정지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이제 주공까지 그는 들어갔는데 수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등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자가불합성이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호밀은. 그래서 발화는 되지만 화분간이 난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가불합성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 1번은 이제 자가불합성이 한 가지 원인이긴 하지만 호밀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자가불임성의 유전은 우성이며 개체간 유전적 변이가 인정된다. 2번이 맞은 지문이고요. 품종의 자가임성 정도는 일반적으로 재배종보다는 야생종이 높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고요. 품종 자가임성 정도는 재배종보다는 야생종이 높다. 그런데 야생종이 자가임성 정도가 높다. 4번 결곡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미수분이며 일반적으로 결곡성은 이제 유전적 특성이기 때문에 유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 이제 3번 지문에서 이제 뭐 보면 이제 야생종보다 이제 재배종이 높은 편이고 3번 지문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러시아에서는 이제 남방 품종보다는 이제 북방 품종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방 품종이라는 것은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재배되는 그런 품종보다는 이제 좀 추운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 등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가 임성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생종보다는 재배종이 자가 수정률이 더 높죠. 재배종이 아무튼 자가 임성 정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죠. 17번 콩의 작부책에 따른 품종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밀식 재배는 밀식 적응성이 높은 주로 광초폭형 품종이 알맞다 그랬는데, 뭐 밀식 재배라는 것은 이제 뭐 그 개체 간의 이제 간격을 좀 좁혀서 이제 그런 재배하는 형태니까 주로 이제 초폭이 이제 넓은 그런 형태의 광초폭형은 이제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초폭형이 이제 밀식 재배 시 이제 밀식 적응성이 높은 품종이 되겠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평야지구 맥후작은 만식 적응성이 높은 주로 강광형 추대두형, 강광형 형태인 이제 추대두형 품종이 주로 적합하다. 추대두형 품종이 알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혼작 재배는 이제 도장과 만하기가 적은 유한신육형 품종 형태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고지대. 일반적으로 이제 고지대는 이제 좀 기온이 낮고 이제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생육성과 이제 내냉성 등이 특성이 강한 그런 극조생종 품종이 이제 적합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극조생 또는 조생종 형태의 감원형 품종이 적합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7번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18번 콩의 기상 생태형을 설명한 것이다. 하대두형 여름콩은 이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하대두형과 이제 추대두형이 있죠. 여름콩과 이제 가을콩이 있는데, 콩의 이제 품종 중에 이제 하대두형은 이제 다른 말로는 여름콩 또는 올콩 또는 이제 6월에 주로 이제 재배되기 때문에 6월두 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위도 좀 성육기간이 짧은 쪽에서 재배되는 고위도 적응형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생종 형태고 이제 감원형 품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계 일장이 좀 긴 편에 속하는 그런 이제 품종이죠. 감호성이 높고 강업성이 낮은 품종군이다 이렇게 뭐 또 다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평야지에서 봄에 단작 형식으로 파종을 해서 늦여름이나 이제 초가을에 수확하는 이제 품종 형태가 이제 하대두형 여름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콩은 이제 감광성은 낮고 감호성이 높은 품종이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계 일장이 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일찍 감응해서 온도가 낮은데 처하지 않게 안전하게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종이 이제 하대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뭐 교재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아무튼 일장이 이제 높은 쪽에서 이제 낮은 쪽으로 이제 이행이 되니까 주로 이제 한계 일장이 긴 품종이 일찍 감응을 하겠죠. 그래서 감원성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계 일장이 긴 것은 이제 감원성, 그다음에 한계 일장이 짧은, 그러니까 이제 가을 쪽으로 가면서 이제 한계 일장이 일장이 짧아지니까 늦게 감응하는 품종은 이제 감광성 품종, 한계 일장이 짧은 품종은 감광성, 한계 일장이 긴 품종은 이제 감원성, 이렇게 좀 짝지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번 감호성이 높은 품종군은 개화 성숙이 일반적으로 빠른 편이죠. 감광성 품종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소립, 경질, 백색인 것이 많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립, 연질 등이 이제 많죠. 하대두형이. 그래서 대체로 대립, 연질 주로 등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4번 질문이 틀렸네요. 반면 이제 가을콩은 이제 주로 이제 저위도 적응형이다. 그래서 이제 좀 온도가 높은 쪽이고 생육 기간이 긴 그런 쪽의 이제 지대에 적합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만생종 형태고 이제 감광형 하대두형과는 이제 상대적으로 감광형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계일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감광형 품종이 이제 한계일장이 짧고 감원형 품종이 이제 한계일장이 이제 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일장이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이제 이행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감원성은 낮고 강화성이 높은 주로 품종군 개화 성숙이 일반적으로 감원형 이제 여름콩에 비해서 이제 늦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주로 이제 나무 평야지에서 맥후작 형태로 여름에 파종해서 늦가을에 수확하는 이제 형태의 이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늦게 이제 재배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불충분해서 여름콩에 비해서 소출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간형 내지 주로 이제 가을 콩이 이제 주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름콩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18번이 답은 4번이고요. 19번 맹류 포장에서 추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추파성은 영양생장을 지속시키는 성질로서 추파성이 큰 품종은 이제 포장에서 추수가 일반적으로 늦다. 그러니까 추파성은 이제 영양생장을 지속시키고 이제 생식생장으로 이행을 억제하는 그런 성질이죠. 성질로서 추파성이 일반적으로 큰 품종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추파성을 소거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추수가 좀 늦은 편이죠. 추파성이 낮은 품종보다는. 2번 추파형 호미를 봄에 파종해서 유식물체 시기에 단일 처리를 하게 되면 춘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추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춘화 처리를 통해서 또는 이제 단일 처리를 통해서 춘화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추수하죠. 그러니까 추파성을 소거한다는 얘기죠. 추파형 품종을 봄에 파종해서 유식물체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춘화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추파성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수하는 거 맞죠. 그래서 뭐 아무튼 추파형 품종을 추파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추파성 소거죠. 3번 맹류는 장일식물로서 추파성이 소거되기 이전에도 장일에 의해서 추수가 촉진된다. 그래서 맹류는 이제 장일식물은 맞죠. 그렇죠? 봄에 이제 추수 개화하는 장일식물은 맞고. 추파성이 소거되기 이전에도 추파성이 소거돼야만이 이제 장일에 의해서 추수가 촉진되는 특성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추파성이 소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이네요. 그다음 4번 맹류 추파성 소거는 이제 조온이 유효하지만 추파성 소거 이후에는 고온에 의해서 추수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이제 추파성을 소개하기 위한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저온 조건. 그다음에 추파성 소거 이후에는 주로 추수가 이제 촉진되는 조건은 이제 고온에 의해서 이제 더 촉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파성하고 이제 추수 촉진 조건은 좀 틀리니까 일단 추파성이 소거된 이후 고온 조건에서 주로 추수가 촉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파형 품종은 보통 이제 7등급으로 나누죠. 1에서 이제 7등급으로 나누는데 1, 2등급은 보통 춘파형, 그다음에 이제 3등급이 양절형, 그다음에 이제 4등급에서 7등급이 이제 추파형 품종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이 높을수록 7등급이 이제 추파성이 가장 높다. 내용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번 잡곡의 화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잡곡들의 이제 화기 구조. 1번 작은 이삭에는 이제 한 쌍의 받침 껍질이 쌓여 있는 이제 두 개의 꽃이 있는데 상위의 꽃은 종자가 달리는 임실화이고 하위의 꽃은 태화해서 종자가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의 화기 구조. 일본에 기술되어 있는 이제 지문처럼 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 수수 작은 이삭에는 유병소수와 무병소수. 그러니까 자루가 있는 그런 이제 유병소수. 그다음에 자루가 없는 무병소수가 쌍을 지어 붙어 있고 주로 유병소수에는 종자가 달리고 무병소수에는 종자가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자가 달리는 소수하고 종자가 달리지 않는 소수가 이제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수수는 주로 이제 무병소수 쪽에 이제 종자가 달리고 유병소수에는 종자가 달리지 않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아무튼 뭐 무병소수가 임실이 되고 유병소수는 이제 임실이 되지 않는 불임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 메밀꽃은 동일 품종이라도 장주화와 단주화가 반반씩 생기는 주로 이형의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장주하고 단주화끼리는 이제 화합이 잘 되고 수정이 되고 적부풀비라고 하고요. 장주화는 장주화 또는 단주화는 단주화끼리는 이제 수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포자체형 저가불합성의 그런 이형의 현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
옥수수는 줄기 끝에 이삭이 달리고 주로 중간마디에는 암이삭이 달리는 자웅, 동주, 이제 이화 식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줄기 끝에 있는 것은 수이삭. 그다음에 이제 마디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먹는 암이삭이라고 하죠. 암이삭이 달리는 이제 자웅, 동주, 이화 식물이고 주로 이제 웅성선숙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옥수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1회차 문제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